지난주에 피카소 전시를 갔다 왔는데요. 이번 피카소 전시에서 눈길을 끌만한 그런 작품은요,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 사후 48년 만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1년에 두세 번의 전시가 있을 정도로 피카소는 인기 있는 그런 작가인데,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이 작품이 왜 이제서야 전시되는 것일까요? 1937년 4월 26일 스페인 내전 반란군의 요청에 의해 나치 독일군이 24대의 비행기로 스페인 게르니카 지역 일대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합니다. 이에 도시 3분의 1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사실 게르니카라는 마을은 마을에 자동 소총이 한정밖에 없을 정도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그런 마을이고요. 또한 반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도시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 독일군은 자신들의 무기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 게르니카에 폭격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피카소는 이에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게르니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서 파리 만국박람회에 전시하게 됩니다. 대량 학살에 대한 참혹함이 드러난 이 그림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3년 뒤 1950년 6월 25일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합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6.25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처음에는 남한과 북한의 내전이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과 중화인민공화국, 소련이 관여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국제전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국전쟁은 단순한 내전에서 공산주의와 반공산주의가 대립하는 이념 냉전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 공산당은요, 마침 공산당 소속이었던 피카소에게 한국전쟁에 대한 그림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이전 게르니카에서 나치의 만행을 세계에 고발한 것처럼 미군의 만행을 그려달라는 것이 그 이유였죠. 그리고 피카소는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1951년 파리 살롱드메에서 이 작품이 공개되자 프랑스 공산당이 적잖이 당황하게 되는데요. 작품 안에서 학살하는 주체가 선명하지 않았던 것 때문이죠. 학살하는 주체에게 미군을 상징하는 색을 칠한다든지 국기를 그려놓는다든지 해서 학살하는 주체가 미군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림 속 주체들은 흑백에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이들이 공산당인지 아니면 반공산당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프랑스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 그림이 미국의 만행을 이제 폭로한 그런 그림이다 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입장이었죠. 미국 측에서는 당연히 공산당 소속이었던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 폭력을 행하는 주체들을 자신들을 그린 거라고 규정지었었죠.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에서는요, 이 그림이 공산당의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작품이 우리나라에서도 불건전 예술로 그렇게 분류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이 그림이 공산당 프로파간다의 모습일까요? 만약 그것이 확실했다고 한다면은 프랑스 공산당이 당황할 이유도 없었겠죠. 아마도 이 그림이 정말 공산당 프로파간다인지 아닌지는 피카소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피카소가요, 1988년 도어 에시튼의 책 피카소 온 아트에서 이 그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피카소는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폭력의 주체가 미국인지 아니면 소련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었던 것은 어떠한 주체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참혹성이라고 하는 인간 보편적인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었죠. 피카소가 위대한 예술가로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술이 단순한 현실의 재현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줬다는 점인데요. 이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피카소 이전의 시대에는 얼마나 현실의 물건을 비슷하게 그리느냐가 예술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발명되고 이러한 것들이 의미를 잃고 예술은 이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가 중요하게 되었죠. 그런데 피카소는요, 그 메시지가 단순한 메시지여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피카소는 단순히 어떠한 이념이 다른 이념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작은 문제들을 자신의 그림에 담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보다 더 고귀한 정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주제들을 그의 그림에 담고자 했죠. 만약 피카소가 한국에서의 학살에 있는 그 폭력을 행하는 주체들에게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표식들을 그려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이 그림은 단순히 현실을 재현하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또한 사회주의 사상을 드러내고 또 이것을 교육하는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죠. 하지만 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인류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보편적인 그런 주제, 전쟁의 참혹함, 이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는 폭력을 행하는 주체를 모호하게 그려넣습니다. 이것은 폭력을 행하는 주체가 완벽하게 드러났었던 게르니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르니카에서는 나치군의 표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그림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죽음, 헤어짐, 분열, 이러한 감정뿐이죠. 그냥 있었던 일을 고발하는 데 그칠 수도 있었지만 피카소는 게르니카를 통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인류 보편적인 그 문제를 다루고자 했던 것이죠. 누군가는 피카소가 자신의 그림을 미국에도 팔기 위해서 부리는 수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산당 소속이었던 피카소가 폭력을 행하는 주체를 그린 것은 당연히 미군을 그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죠. 그런데 사실 피카소가 사회주의나 아니면 자유주의나 이런 이념에 그렇게까지 막 관심이 있어서 공산당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피카소는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하던 시기에 가장 활발히 저항을 했던 것이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나도 공산당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냥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리고 피카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그림에 폭력을 행하는 주체는 미군도 아니고 나는 그저 전쟁의 참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이 사회주의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정말 인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룬 작품이라는 그런 의견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비로소 한국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한국에서의 학살에서 폭력의 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피카소가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히 전쟁의 참혹성을 드러낸 그런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